한다 라고 했습니다. 감찰이 시작되면 우선 본인에게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 휴대폰 분석 등 조사에 필요한 동의를 구한다. 감찰 대상자가 이런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거부하는 순간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만약 유 전 부시장이 감찰 조사를 거부했다면 나머지 의혹은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절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사자의 비협조로 수사를 중단했다면, 이 감찰 조사를 중단했다면 청와대 감찰의 무능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엄정해야 될 청와대 공직기강 감시 기능이 이 정도라면 이게 무능을 넘어서 직무유기이지 뭐겠습니까? 이후 과정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이 끝난 뒤 금융위에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비위 혐의가 있는 공직자는 스스로 그만두는 곳조차 제한됩니다. 우선 직위 해제한 뒤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 선거에 나가려고 제출한 퇴직 신청서를 경찰청이 보류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겁니다. 아무튼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몰랐다고 선을 그었던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으로부터 상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과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정수석실을 총괄 지휘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무유기와 그런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의 두 번째는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유재수 사건이 유 전 부시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관련 인물들의 개인적 도덕성과 청와대 사정 시스템의 허점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했던 것이라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선거 개입이 확인되는 순간 정권 정당성은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렇게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비밀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곧바로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2018년 3월 김기현 울산시장과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런 통상의 관행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구 울산시 비서실장과 도시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이와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차례에 걸친 보완 수사 지휘 끝에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결정문에서는 이 처분에 관한 법리적
근거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를 아주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그러니까 울산시 비서실장과 도시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내용,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는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어설프게 정무적 판단을 하여 수사를 멈칫대는 것도 국민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취한 조치 내용과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공표되고 유죄로 확정되거나 적어도 수사를 해야 할 만한 사건이라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경우 경찰은 물론 수사를 지휘한 검찰까지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그리고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사였다. 말씀드리면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 그리고 수사권 남용 논란이 반드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수사를 너무 공공연하게 했다라고 불기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불기소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검찰은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이 언론에 보도되자 조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의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노출됐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이렇게 황운하 경찰청장에 의해서 막가파식으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이 선거 개입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도 고려되어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의 세 번째는 바로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입니다.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친문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 신혜선 씨가 2013년 소송을 시작하면서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네트워크 병원인 우리들 병원이 201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은 친노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친문 인사들과 깊이 교류하는 사이인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신 씨는 대출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문서를 위조해서 이 원장을 돕는 바람에 사업 파트너인 자신이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신 씨는 이 과정에 여권 실세가 개입해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합니다. 신 씨의 주장에는 백원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러니까 전 민정비서관이었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등장한 유윤근 총경, 당시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의 현재에 넘어가 있습니다. 아직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으나 신 씨와 관련 인물로 지목된 이들의 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금융농단 성격이 짙고 여러 여권 실세들의 연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수처법 일반 강행 날치기가 처리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인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의혹, 이러한 핵심 의혹들은 진실 규명은커녕 사막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무소불위 절대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중단으로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 구속을 거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피의자 신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법원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은 기각하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유재수라고 하는 이름을 본다면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병가를 냈고 2018년 3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75일 동안 병가를 내면서 감찰이 중단됐던 것입니다. 금융위에서도 추가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 놀랍게도 민주당 소속의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와대 감찰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공직을 꿰찬 겁니다. 청와대에서, 금융위에서, 민주당 수석전문위원회에서 부산시의 경제부시장까지 이런 줄줄이 좋은 공직을 꿰차고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 청와대에서 감찰 결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냐? 그게 아닙니다. 검찰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찰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사실상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비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심각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했고 휴직 후와 다시 여당과 정부의 요직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초반에는 수사도 지지부진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김태우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지시를 이유로 민정수석실 상관들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김태우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말만 파다했다.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분명해 보였다라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유 전 부시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증인의 한 사람으로 요구하면서 청와대 검찰농단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 특감반 사건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재판 중이니 양보할 수는 있지만 유 부시장 등의 경우는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아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거절을 했습니다.
비위 인사에게 통 크게 수석 전문위원 자리를 내주더니 철통 방어를 한 것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어느 정도 문정부의 실세인지는 그의 감찰 무마를 위해 나섰던 정권 실세 3인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청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유재수는 청와대 감찰을 받자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융위 국장직을 유지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김 지사 등에게 3명의 그 통화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지사 등의 3명은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등에서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를 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과 대통령 일정, 의전 등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의 행정관으로도 일했습니다. 김 지사와 윤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정권 실세로 꼽힙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유 전 부시장의 부탁만 받고 한몸처럼 감찰 무마 시도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김 지사 등 3명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한 데에는 더 윗선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실세들이 다 붙어서 중단시키려 했던 유재수 비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모펀드 운영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뿐만 아니라 저서도 판매를 하고 저서를 구매하는 대신에 직접 장모 계좌에 200여만을 송금해서 구매하기도 하고 직속 사무관에게 지시해서 금융위원회 표창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청탁을 하기도 하고요. 표창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해서 자신이 부탁한 자산운용사가 표창을 받을 수 있게끔 직접 관여를 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비위 행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측근의 뇌물수수, 채용 청탁까지 있는 이 문제를 두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이 사건을 덮은 것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농단도 그렇습니다.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의 요체는 공정한 경쟁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의혹인 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체를 갖춰가는 모양새라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급기야 의혹의 등장인물들인 송초로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는 언론 기사까지 났습니다. 검찰이 임 전 최고위원, 임도훈 전 최고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그를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 울산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개입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에서 지난해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게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고배 총영사 자리 등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불출마 대가는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당시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송 시장의 유력한 경쟁자였으나 민주당은 작년 4월 당내 경선 없이 송 시장을 단독 공천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 전 수석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불출마 회유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형사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추호의 망설임 없이 수사로 대응해야 하는 범죄의 1순위로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을 꼽았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 때문에 방해받지 않아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윤석열 총장은 요즘 눈에 가시입니다. 검찰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자기들이 휘두를 때는 영웅이고 의인이라 칭송하더니 자신들이 쥐고 있던 것이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이었음을 알게 된 지금 새롭게 쥐고 싶은 칼자루가 다름 아닌 공수처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함영 수사건을 더 들여다보면 이들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선거를 앞두고 개인 비리 수사는 잘 안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김태정 검찰총장이 대선을 2달여 앞두고 김대중 비자금 사건 수사의 유보를 결정한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도 그랬는데 2018년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은 대한민국의 선거와 민주주의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직 울산시장 수사를 아주 완전히 파헤쳐서 진행을 한 거죠. 탈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더욱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장 본인의 비리도 아닌 형제와 측근 비리임에도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날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 발표일이었다는 것은 실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의도한 수사, 의도한 발표, 흠집 내기, 선거 개입, 자유한국당 후보 드러내기, 자신이 대통령이 원하는 송초로 후보 꽂아 넣기, 이것이 횡행한 것이죠. 검찰 수사 결과 비첩보를 생산한 곳이 청와대라니 상식이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결국 김기현 시장은 낙선했고 경찰 간부들은 전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이 났습니다. 선거농단은 이미 지나갔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명 수사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일지가 검찰에 확보되면서 후보 매수, 선거 공약 개입 쪽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업무 일지에는 대통령, VIP, 비서실장, 민정수석, BH 회의 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수첩도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만약 이 사건이 30년 지기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초로의 울산시장 당선이 가장 큰 소원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따라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이 움직인 것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쓰임의 공정성에 대해 말이 많은 공수처 설치가 아니라 선거농단으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배신한 그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와 진실 규명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그토록 외치던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검경 간담회 추진한다면서 괜한 검찰 군기잡기 같은 것 하지 마십시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을 찬찬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공수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국민들 앞에 추호의 거짓도 없이 떳떳한가? 그에 대한 대답이 우선입니다. 이 3대 권력농단의 배경에는 인사 참사도 있지만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확립하기 위한 이 여당과 이에 결탁한 4+1의 듣도 보도 못한 협의체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권력의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이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입법부의 권한,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민주성, 위선, 불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균형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상권 분립의 뜻이자 의미이고 지향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의 분립과 견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의 그런 권한과 역할을 비웃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기 위한 시도를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당사자도 수락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례가 없는 헌정사의 오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젯밤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선거법이 날치기 통과되는 그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여야의 협의도 없고 합의도 없고 논의도 없고 뭐든지 강행 처리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님,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과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찰칵찰칵 희희낙낙거리면서 찍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세간에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설레발이라고 합니다. 설레발. 국무총리 지명받았지 임명됐습니까? 의원들 간에 민의의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마치 임명이라도 된 양 희희낙낙거리면서 정세균 전 의장과 사진 찍는 희희낙낙한 그 모습, 정말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납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설레발이다, 국회가 부끄럽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전체를 관통해 엄격하게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임자들은